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ICT 선두 기업인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가 각각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메인넷이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 플랫폼은 뎁, 즉 탈중앙화된 앱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또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게 합니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회 앞에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1세대로 불리는 비트코인과 2세대의 이더리움이 대표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높은 탓에 이를 극복하려는 3세대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또 왜 기업들이 앞다퉈 플랫폼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나왔었던 블록체인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한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감은 잡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탈중앙화, 그러니까 데이터를 분산해서 각각의 개체에 저장을 하고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서버의 해킹 사례도 줄어들 수 있고 보안을 강화한다라는 건데 여기까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개념이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 블록체인 플랫폼은 좀 쉽게 말해서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을 보면 구글 안드로이드나 또 애플의 iOS 운영체제 안에서 구동되는 여러 가지 앱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도 앱도 있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도 있고 또 각종 게임 앱들도 있고요. 이런 앱들은 구글과 애플의 OS 위에서 구동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런 블록체인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이 플랫폼을 통해 만들어지는 앱이나 서비스를 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블록체인 플랫폼의 성능이 좋으면 많은 뎁들이 해당 플랫폼을 선택을 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플랫폼을 론칭한 곳은 지금의 구글이나 애플처럼 수많은 뎁을 거느리게 되고 자체 가상화폐를 통한 생태계를 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오스를 보면요. 그 2017년에 먼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탄생을 했다가 2018년 6월 자체 플랫폼을 오픈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테스트넷을 운영하면서 독자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검증 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지갑 생성과 거래소 연결 문제 등 이렇게 안정화 작업을 거쳐서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테스트넷이 성공을 하면 독립적인 블록체인 플랫폼, 즉 메인넷으로 론칭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무사히 끝마치면 이제 토큰이 아닌 코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100% 매칭되는 비율은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어떤 안드로이드나 애플의 iOS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어느 정도 개념은 잡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역시 블록체인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뭐가 돼도 되겠네요. 뎁도 끌어들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나중에 코인도 발행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건데 국내에서는 라인이나 카카오가 또 이 시장에 계속 뛰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라인과 카카오가 지금 굉장히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작은 좀 라인이 빨랐습니다. 지난 4일부터 거래소 비트박스를 통해서 자체 가상화폐인 링크를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비트박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총 거래량의 0.1%만큼 지급이 됩니다. 즉 비트박스 거래소에서 많이 그 거래를 할수록 유리한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링크 분배를 기점으로 비트박스의 일일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기 전에 그 통계를 보고 왔는데요. 그 오늘 기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통계 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현재 그 비트박스의 거래량은 전 세계에서 7위 규모입니다. 그 밑에 빗썸도 있고 업비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불어 이렇게 라인과 연계된 뎁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 그 보상으로 링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태계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트박스 외에도 최근에 그 일본에서 예측을 맞추며 링크를 지급하는 뎁인 포캐스트가 출시가 됐는데요. 현재는 일본어로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2주 뒤에 있을 야구 경기가 몇 대 몇으로 이길 거냐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좀 줄을 잇고 있고요. 그래서 라인은 좀 백서에 따르면 내년 초까지 10개의 서비스를 추가로 더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이용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이용했는지 뭐 혹은 얼마나 정답을 맞췄는지에 따라서 무상으로 링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보한 링크 코인은요. 그 라인 플랫폼 안에서 마치 뭐 옛날에 싸이오이드의 도토리처럼 그 안에서 결제 재화로도 활용이 될 수가 있고 혹은 또 거래소 비트박스를 통해서 현금으로 환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즉 자체적인 경제 시스템을 라인 내에서 갖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수료 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통해서 자체 그 브랜드의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건데 라인 들어봤으니까 카카오는 언제쯤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트는요,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고요. 다음 달 정도면은 테스트 대세 형태로 먼저 공개를 한 뒤에 내년 1분기 아마 정식으로 출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이름은 클레이튼이라고 하거든요. 이 추후에 이제 클레이튼 대비 여러 개가 출시가 될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클레이라는 코인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현재 카카오 측은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놓기 전에 앞서서 좀 몇 가지 과제를 개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속도 처리 문제가 관건입니다. 현재 클레이튼의 성능은 초당 1,500건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블록 생성은 1초 만에 가능한 수준까지 좀 개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지갑을 아시겠지만 굉장히 키가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런 복잡한 키를 사용할 필요 없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 이제 거기에 지갑을 연동해서 마치 카카오의 인터넷 전문은행처럼 뱅크 월렛처럼 그런 예. 원리를 이용해서 개별 지갑을 연동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외에도 좀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완벽한 탈중앙화가 아닌 약간 이제 탈중앙화도 사용하면서 일부 중앙화도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을 좀 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탈중앙화라는 목표에만 얽매이다 보면 이용자 혜택이나 혹은 서비스의 빠름, 유용성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이 카카오 측의 취지입니다. 실제 한재선 그라운드 X 대표는요, 최근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탈중앙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베네핏을,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반문하게 되는데 그런 서비스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딱 들어보니까 기존의 플랫폼에서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의 적응 시간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라인과 카카오의 이런 플랫폼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좀 주목받는 플랫폼이 있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올해 1월 메인넷을 론칭한 블록체인 플랫폼 아이콘이 최근에 3.0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이콘은 이번 업데이트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 환경인 스코어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아이콘 플랫폼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덱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아이콘을 이끌고 있는 김종희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기술적인 요소에 집착하기보다는 실제 사용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삶과 비즈니스가 어떻게 변하고 어떤 가치가 나오는지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인과 같이 이미 2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팀들과도 저희는 협업을 하고 있고 다양한 실제 사용자를 곧바로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들 요구사항을 받아서 플랫폼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얘기를 들은 것처럼 이제 새로 나올 블록체인 플랫폼의 미션은 바로 실사용입니다. 그래야만이 많은 덱을 포섭을 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또 자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아이콘도 여러 가지 덱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덱은 공유경제 프로젝트인 블루웨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공유경제 플랫폼의 문제인 높은 수수료랑요, 그리고 광고 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을 끌어들인 건데요. 예. 처음에 이 블루웨일이 ICO를 시작할 때는 이더리움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려고 했어요. 많이 알려진 아주 유명한 플랫폼이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더리움을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아이콘으로 변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더 대중적이긴 하지만요. 향후 파트너십이나 많은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아이콘으로 할 가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된 퍼블릭 체인도 있고 프라이빗 체인도 있는데
이들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인터체인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이제 그 아이콘 프로젝트의 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업종을 초월한,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게 이제 공유 경제라면 굉장히 많은 업종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연결해주는 그 인터체인이라는 기술력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합니다. 블루웨이 대표의 인터뷰 직접 함께 보시죠. 지금 현재 2세대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들 중에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또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이더리움이라고 할 만큼 한국에서는 가장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이콘과 협업을 통해서 저희는 좀 더 그 아이콘에서 만든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배우고 사용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성숙도를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블록체인 어떤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 이 산업에서 장점을 또 얼마나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얼마나 또 빠르게 보완시켜 나갈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소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